먼저 우리나라 정치공동체의 최고 규범인 헌법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사무와 관련된 몇 가지 원칙들을 확인하고, 이러한 원칙들을 구체적으로 구현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 지방자치법상의 몇 가지 내용들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한번 보겠습니다. 지방자치법은 특히 11조에서 지방자치법 11조의 표제어가 사무배분의 기본 원칙입니다. 그래서 그 11조 1항은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사무를 종합적 자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또는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의 사무를 주민의 편익 증진, 집행의 효과 등을 고려하여 서로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배분하여야 한다. 이 문장과 관련해서 이러한 지방자치법 11조 1항과 관련해서 핵심적인 내용들은 서로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배분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는 보통 중복배제의 원칙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무가 중복되어 버리면 해당 사무를 누가 처리할지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그런 사무와 관련해서 어떠한 책임을 물어야 되는 경우에 있어서도 책임 소재도 불명확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무가 중복해서 되지 않도록, 겹치지 않도록 배분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방자치법 11조 2항에서는 소위 말해서 보충성 원칙을 구체하고 있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11조 2항은 국가는 제1항에 따라 사무를 배분하는 경우 지역 주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무는 원칙적으로 시, 군 및 자치구의 사무로, 여기서 시, 군, 자치구라고 되어 있는데 통상적으로 이러한 지방자치단체를 우리는 기초지방자치단체라 이렇게 부르고 있긴 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시, 군 및 자치구가 처리하기 어려운 사무, 즉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처리하기 어려운 사무는 시도의 사무, 즉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그리고 시도, 즉 광역지방자치단체가 처리하기 어려운 사무는 국가의 사무로 각각 배분하여야 한다. 이렇게 지방자치법은 11조 2항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실 보충성 원칙이라는 것은 어느 하나의 어떤 정치 공동체 내에서 하위 단위나 작은 단위가 스스로 자신의 일로 처리할 수 있는, 그리고 충분히 자신의 능력을 할 수 있는 일이라면은 그러한 업무들을 상급 단위에서 자신의 것으로 관리하는 것은 일반적인 권력분립 원칙 내지는 사회 정의에 반한다는 이러한 관념이고요. 어찌 보면 우리 헌법에서 제8장에서 지방자치를 별도의 장으로 마련하고 중앙의 국가기관과 별도의 어떤 지방자치단체를 두고 있는 것은 그 자체가 바로 보충성 원칙의 한 표현이다, 이렇게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를 배분함에 있어서 주민들과 밀접한 사무들은 가능한 한 그러한 주민들과 직근에 가까이 있는 어떤 권력기관, 그래서 기초지방자치단체가 할 것은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기초가 하기 어렵거나 기초들 간에 조정이 필요한 이러한 사무들은 광역이, 혹은 광역들 간의 조정이나 광역들이 하기 어려운 전국적인 사무들은 국가기관이, 이런 식으로 사무를 배분해야 된다는 원칙, 이것이 바로 보충성 원칙입니다. 그리고 또 지방자치법은 제11조 3항에서 소위 포괄적 배분의 원칙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규정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배분하거나 지방자치단체가 사무를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재배분할 때에는 사무를 배분받거나 재배분받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사무를 자기의 책임하에 종합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사무를 포괄적으로 배분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무를 맡기거나 위임하거나 할 때 포괄적으로 맡기지 않고 아주 구체적으로 시시콜콜 이렇게 맡겨버리면은 해당 사무를 처리하는 기관 입장에서는 사무 처리와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아무런 권한을 갖지 못하고 그저 위임한 기관의 수족처럼 움직여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막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혹은 국가가 혹은 광역이 자신의 도움이 필요해서 자신이 응당 국가가 해야 하거나 응당 광역지방자치단체가 처리해야 하는 사무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 혹은 기초지방자치단체에 도움이 필요하다고 해서 사무를 위탁하거나 맡기는 경우에 있어서도 구체적으로 맡기는 것보다는 우리 지방자치법은 포괄적으로 맡겨야 한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바로 이러한 전제에 대한 구체적 표현이 사무를 포괄적으로 배분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법 제11조 제3항을 통해서 표현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포괄적으로 배분되는 이 영역 하에 있어서
일정한 추상성과 일반성들을 가지고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단순히 사무를 위임한 기관의 수족이 아니라 자신의 판단과 자유를 가지고 사무를 처리할 수 있는 권능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린 사무 배분의 기본 원칙은 지방자치단체가 사무를 맡아서 할 때 어떤 사무를 맡는지에 좀 더 주목해 있다면은 부여받은 사무들을 구체적으로 처리하는 것과 관련해서 우리 지방자치법은 또 몇 가지 원칙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지방자치법 12조 및 15조가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조는 1항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사무를 처리할 때 주민의 편의와 복리 정진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당연한 내용들입니다. 주민의 편의와 복리 정진에 따라서, 왜냐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존재 이유가 주민의 어떤 그 이익을 위해 존재하는 기관이거든요.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을 대표하는 기관이 아니라 주민을 대표하는 기관입니다. 이것은 앞서 살펴본 헌법 117조 1항을 통해서도 확인됩니다. 헌법 117조 1항 다시 잠깐 한번 보시면은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헌법전에 주민이라는 말이 딱 한 번 등장합니다. 바로 지방자치와 관련해서 등장하는 것이고요. 국가기관은 주민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이죠.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는 바로 주민의 이익을 혹은 주민의 복리를 대표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사실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원과 국가의 구성원은 불일치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실제로 외국인은 지방선거에 참여하긴 합니다만은 국가선거에 참여하진 않고 있죠. 또 국민이면서 주민이 아닌 경우, 제외 국민들, 외국에 있는 국민들은 국민이긴 하지만 구체적으로 주민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분별되도록 우리 법제는 설계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은 사무 처리에 있어서 주민의 편의와 복리 정직, 즉 국민의 편의와 복리 정직이 아니라 주민의 편의와 복리 정직을 기본 원칙으로 내세우고 있는 것은 적정해 보입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12조 제2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조직과 운영을 합리적으로 하고 규모를 적절하게 유지해야 한다라고 해서 조직과 운영의 합리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은 모든 조직에, 이것은 비단 지방자치법뿐만 아니라 국가기관 또한 조직이 방만하다든지 아니면 마땅히 어떤 업무들을 해야 하는데 조직은 굉장히 부실하다든지 이런 경우들은 그 합리성이 떨어지는 것이고, 조직의 합리성이 떨어지면 그러한 조직이 목적 달성하기가 어렵게 되고, 조직 목적이 달성이 안 된다면 지방자치단체는 결국은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고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해야 하는 그러한 목적, 그러한 업무들이 부실해질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두고 있는 그러한 기본 원칙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은 제12조 3항에서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을 위반하여 사무를 처리할 수 없으며 시군 및 자치구는 해당 구역을 관할하는 시도의 조례를 위반하여 사무를 처리할 수 없다. 이러한 규정을 가지고 우리는 보통 법령 내지는 조례 부합성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 조항들은 기본적으로 헌법상 보충성 원칙을 준수하면서 적용돼야 할 원칙입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우리 헌법은 기본적으로 지방자치단체 는 시도나 시군구, 즉 광역지방자치단체, 기초지방자치단체 이렇게 우리 헌법은 분별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러한 분별은 지방자치법이란 법률상 분류인 것이고요. 그리고 적어도 자치에 관한 한 광역이나 기초나 다 대등한 기관들입니다. 시군구가 시도의 하위기관이 아니거든요. 자치사무에 관한 한. 그렇다면 적어도 자치사무에 관한 한 기초지방자치단체 라 하더라도 시도의 조례를 위반할 가능성들은 별로 없는 거죠. 왜냐하면 시도의 조례는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주민으로서의 내용들을 규율하고 있는 것이고요. 같은 맥락에서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을 위반하여 사무를 처리할 수 없다고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법령은 국가 전체 차원의 어떤 일들을 처리하는 그러한 것이라면 애당초 자치사무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서로 충돌할 일이 없는 것이고요.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이 법령은 앞서서 살펴봤던 즉 이 C영역과 관련해서 국가가 예외적으로 자치사무에 관여할 수 있는 이 C영역과 관련해서 법령하고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충돌할 때 그러한 경우에 법령이 우위에 있다는 것을 이야기할 뿐입니다. 즉 D영역과 E영역과 관련해서 어떤 법령이 지방자치단체와 충돌하는 어떤 법령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은 그러한 법령들은 헌법에 위반되는 법령이 아닌지를 먼저 검토해서 해당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는 그러한 법령과 대결할 수 있는 힘을 키우는 것이 지방자치의 정신에 부합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은 제15조에서 국가사무를 지방자치단체가 처리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호의 국가 사무를 처리할 수 없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국가 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으면서 구체적으로 뭐 외교, 국방, 사법, 국세 등등을 이야기하면서 국가의 존립에 필요한 사무. 그리고 두 번째는 물가정책, 금융정책, 수출입 정책 등과 관련해서 전국적으로 통일적 처리할 필요가 있는 사무. 그리고 세 번째는 농산물, 임산물, 축산물, 수산물, 그리고 양곡의 수급 조절을 언급하면서 전국적 규모가 있는 사무. 그러니까 이 국가의 존립에 관한 사무라든지 전국적으로 통일성으로 처리될 필요가 있는 사무라든지 전국적 규모가 필요하다든지 또 전국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든지 이러한 것들은 사실은 기본적으로 국가기관이 해야 하는 사무들이죠. 그래서 이것은 당연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때로는 국가기관이 해야 되는데 지방자치단체 능력이 좀 잘 안 돼서 지방자치단체의 기술이나 재정 능력을 감당하기 어렵다든지 이러한 것들은 국가가 처리해야 된다. 이러한 어떤 문제의식이 입각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지방자치법 제15조의 내용들은 사실 헌법상 전제하고 있는 국가사무와 자치사무를 다시 한 번 더 확인하고 있는 조항이다. 이렇게 우리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방자치법은 이러한 사무 배분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법 11조, 그리고 사무 처리의 기본 원칙을 이야기하고 있는 지방자치법 12조와 15조를 바탕으로 해서 좀 더 구체적이고 기술적 차원의 내용들도 함께 규율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11조 1항을 보시면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3조 1항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 여기서 말하는 관할구역의 자치사무가 소위 말하는 전형적인 자치사무입니다. 그런데 13조 1항은 이것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는 사실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가 아닙니다. 즉 자치사무가 아니죠. 하지만 법령에 근거해서 지방자치단체에게 부여된 임무인 것이고요. 그렇다면 이러한 조항들은 지방자치단체가 여력이 되면은 국가의 사무 혹은 또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도와줄 수 있는 근거로서 활용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즉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우리는 위임사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은 13조 제2항에서 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호와 같다. 라고 하고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라는 단서가 있긴 하지만 구체적인 사무들을 13조 2항에서 굉장히 많이 예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크게 범주화해 보면은 1호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조직, 행정관리에 관한 것이고요. 2호에서는 주민의 복리정진에 관한 것, 3호에서는 농림수산상공업 등 산업진흥에 관한 것, 4호에서는 지역개발과 자연환경 보전 및 생활환경시설의 설치, 관리에 관한 것, 5호에서는 교육, 체육, 문화, 예술의 진흥에 관한 것, 6호에서는 지역 민방위나 지방 소방에 관한 것, 7호에서는 국제 교류에 관한 것, 이런 것들을 쭉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내용들은 지방자치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한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근데 지방자치법은 누가 만드느냐 하면은 국가기관인 국회가 만듭니다. 그렇다면은 진정으로 지방자치와 그리고 주민의 이익을 고려하는 관점에서 또 우리 헌법에 부합되는 지방자치권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살펴본다면은 국가기관인 국회가 법률을 만들어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예시하는 것은 이것을 절대적인 진리인 양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헌법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지방자치 정신에 입각해서 이러한 조항들을 평가하고 살펴볼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그런 힘들이 없다면은 국회가 지방자치법을 개정을 해서 지방자치단체에게 아무런 권한도 안 주고 그 힘만 드는 그러한 구체적인 사무들만 굉장히 많이 위임해서 이것을 지방자치단체 사무로 한다라고 이렇게 한다면은 헌법에 기초해서 해당 법률의 유연성을 다투거나 아니면 권한쟁의를 다투거나 이러한 어떤 행위들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지 제대로 지방자치를 구현하는 기관이 될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 헌법 정신에 부합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은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지방자치법의 내용들은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처리 내지는 사무 배분과 관련된 지방자치법상의 원칙들은 법률적 차원의 원칙인 것이고요.
그러면 헌법적 차원의 보충성 원칙 그리고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지방자치 정신 이것을 가지고 평가하고 통제하고 살펴봐야 되는 어떤 그런 내용으로 이해를 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마지막으로 우리 지방자치법은 14조에서 이런 내용들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치사무와 관련해서 13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로 배분하는 기준은 다음 각과 같다 라고 하면서 시도, 소위 말하는 광역지방자치단체를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광역지방자치단체라는 용어는 법상 공식적 용어는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지방자치법 시도와 2호에서는 시, 군 및 자치구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시, 군, 자치구는 기초지방자치단체죠. 그렇게 해서 시도와 시군구의 자치구의 사무들을 지방자치법은 법률상 배분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그 시군구 및 자치구가 하기 어려운 것들은 주로 이제 시도가 하도록 하는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러한 조항들을 이해함에 있어서 이제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될 것은 기초지방자치단체, 즉 시군 및 자치구가 광역지방자치단체, 즉 시도의 하위 기관이 아닙니다. 자치에 관한 한 시군구나 시도, 즉 기초와 광역은 대등기관이고요. 그럼 각자가 각자의 자치사무를 처리하는 것이죠. 처리하는 것이고, 다만 시도 광역 차원에서 어떠한 업무들을 마치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국가 사무를 위임하는 것처럼 광역에서도 기초의 사무를 위임할 수 있고요. 또 반대로 시군구에서도 자신의 사무들을 일정한 경우에는 자신의 능력을 하기 좀 어려운 것들은 시도에 도와달라고 하거나 국가에 도와달라고 하거나 이러한 방식으로 요청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러한 과정에서 사무들의 일부분을 맡아서 처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위임 사무와 관련해서는 즉 시도가 응당 처리해야 되는 사무들이 시군 및 자치구에게 넘어오는 경우에는 시군 자치구는 그러한 사무를 처리하는 것에 대한 적정한 반대 급부들을 요구하고 그것들을 확보할 수 있어야 시군 자치구, 즉 기초지방자치단체는 광역의 노예나 위장기관으로 전락하지 않고요. 시도, 즉 광역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위장기관으로 전락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14조 제4항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 즉 시도와 시군 및 자치구는 사무를 처리할 때 서로 겹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사무가 서로 겹치면 시군 및 자치구에서 먼저 처리한다라는 이런 내용들은 전자는 사무의 어떤 중복을 회피하기 위한 것이고 후자는 헌법상 보충성 원칙의 어떤 구체적 표현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예, 짧은 시간 동안 사실 여러 가지 내용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제로 지방자치단체 사무와 관련해서는 굉장히 복잡하고 많은 내용들이 더 있습니다만은 오늘 이 시간에는 가장 기본적인 사무와 관련된 원칙들, 그래서 사무 배분은 어떻게 하고 사무 처리는 어떻게 하며 그리고 이러한 법률상 원칙을 통제하고 지도하는 이념으로서 헌법상 지방자치와 관련된 원칙을 말씀드렸습니다. 예, 감사합니다.